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업계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목을 죄오는 가운데 운명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면서 시간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 해운업계의 운명의 시계는 몇 시일까? 현재로선 생사가 판가름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3해운동맹에서 일단 제외된 현대상선은 이번 주 용선료 인하 최종 협상 성패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이달 중순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선료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곧바로 채권 만기 연장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대상선보다 늦게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다행히 자율협약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해운동맹 잔류의 성공, 운명의 시계를 늦추게 됐습니다.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만 성공한다면 경영 정상화로 가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시간을 멈추고 싶은 것은 조선업계도 마찬가지.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난주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한 현대중공업처럼 추가 감원, 도크 잠정 폐쇄 등이 망라될 전망입니다. 마음이 급한 현대중공업은 감원에 반발하는 노조가 이번 주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애가 타는 상황. 삼성중공업도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법정 관리냐 기업 회생이냐를 가를 운명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0%. 2주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 재건축단지 매매가가 오르며 수도권은 상승한 것과 달리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일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업 등 지역 배후산업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남 지역과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주택 거래량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매매량이 1년 전보다 2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량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구매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고주택 시장의 수요자의 위축이나 거래량 둔화, 또 가격 조정이 신규 분양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가격 조정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거래 둔화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있지만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 빌리기도 쉽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 집 없는 서민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은 3%로 좀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를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규직 보호를 줄이는 대신 사회 안전망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 당초 정부와 같은 3.1%를 예상했다가 상당폭 낮춘 것인데 지난달 이미 낮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은 것은 수출 부진. 내년에는 수출은 물론 내수도 살면서 성장률이 3%를 회복할 것이란 게 OECD의 예상입니다. 이런 전망하에서 OECD가 한국에 권고한 처방은 재정 확대 정책. 올해와 내년 이 정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So what we are thinking would help is temporary, timely, targeted fiscal spending to try to support the economy and to offset some of the negative trends coming from the world economy.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신중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나 소위 한국판 양적 완화를 선호하는 정부 당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OECD는 노동개혁도 강조했는데 정규직 고용 보호를 줄이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임금 피크제 확대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집중해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노인 빈곤율을 낮출 것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바로 소방관입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불길과 싸우다 지친 몸을 생수 한 통으로 식히고 굶주린 배는 길바닥에서 컵라면 하나로 달랩니다. 안타깝지만 동료의 죽음에 눈물 흘려야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소방관이 돼가지고 사람을 구하면요,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위험한 상황이든지 어떤 응급 대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자기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존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학교 연구팀이 수도권에 사는 학생과 성인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소방관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으로 3차례 연속 꼽혔습니다.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 소방관 다음으로는 환경미화원을 꼽았는데 20년 전 39위에서 2위로 상승한 겁니다. 반면 과거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던 의사는 1996년 1위에서 이제는 3위로 다소 밀렸고 국회의원은 2001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평균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에 대비해 평생 모아놓은 자금의 절반가량을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부모들이 쓴 돈은 자녀 2명 기준 평균 약 1억 2,500만 원, 아들의 경우 9,400만 원을, 딸에게는 4,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자금의 약 55% 정도. 그러다 보니 부모 4명 중 3명은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마련 방법으로는 예적금이 93%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사용, 개인연금 보험 해약, 주택 처분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주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12%나 됐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있다는 얘긴데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부모의 67%는 자녀의 결혼을 집안 간 혼사로 봤으며 부모로서 치러야 할 숙제로 보는 비중도 71%나 됐습니다. 노후 기간이 과거 세대보다 2배, 3배 이상 길어진 만큼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그 책임의식 갖기보다는 자신의 그 노후를 위해서 좀 어떤 균형 감각을 갖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결혼 비용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1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중 버려지는 동물도 지난해 기준으로 8만 마리가 넘고 결국 절반가량은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분 좋게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강아지들. 한쪽 눈을 다친 쫄쫄이부터 다소 몸이 불편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보이는데 모두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되었다 버려지고 그나마 구조된 뒤 입양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난 유기견들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은 1년 기준으로 무려 8만 2천여 마리.
2010년 10만 마리를 넘어섰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총 수용 규모인 2만 2천여 마리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있는 시설들도 모두 포화 상태로 보호기간은 평균 23일에 불과하며 이 중 40%가 병등으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보호소 운영 등 유기동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지원이 부족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사육 환경이 시비거리가 되거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를 너무 쉽게 사고 파는 구조로 인해서 그만큼 버려지는 개들도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그 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보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 행복한 공존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당당한 워킹으로 런웨이를 걷는 백발의 모델,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86살의 현역 모델 카르멘 델로피체입니다. 1931년생인 그녀는 178cm의 큰 키에 발레로 다져진 몸매를 자랑하면서 아직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주말 청계천에서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55살 이상 시니어 모델 40명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전문 모델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당당하게 워킹을 선보인 시니어들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즘 여자이기보다는 어머니와 할머니 혹은 주부로 살았던 여성들이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바로 어번 그래니인데요.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 바로 이 어번 그래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할머니가 여자로 돌아왔다. 같은 여자로서 반갑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요. 하긴 요즘 브런치 레스토랑이나 젊은 여성층을 공략한 감성적인 카페, 또 백화점에 가도 중년의 여성이 참 많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라니까 정말 많이 보편화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번 그래니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번 그래니란 도시를 나타내는 어번과 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의 합성어입니다. 성장한 자녀들에게서 벗어나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미용과 패션, 여행 등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소비를 즐기기 시작한 5060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며느리와는 거리를 두고 딸과도 독립을 추구하는데요. 여유 있는 시간과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요즘과 같은 불황에도 지갑을 기꺼이 열 수 있기 때문에 쇼핑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신흥 타겟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제품을 고를 때 품질을 매우 고려하지만 가격은 비교적 여유롭게 고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만 맞으면 아낌없는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했던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달리 개인의 행복한 삶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이 정말 눈길을 끄는데요. 그럼 쇼핑업계는 이 어번 그래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는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중적으로 쇼핑하는 중노년 여성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말에 진행한 지난해 행사에 비해서 매출이 3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 5060 세대 여성이 구매한 명품 화장품 모바일 매출이 전년 대비 9배 이상 상승해서 이 어번 그래니의 출현을 방증했다고 합니다. 도회적인 감각으로 모바일에도 접근이 가능한 어번 그래니족은 기존의 모바일 쇼핑은 물론 소셜 커머스와 공동구매, 해외 직구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새로운 소비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패션, 뷰티, 유통, 외식업계,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서까지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번그레니에 대해서 들어볼수록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장에서 노년층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노티즌이라고 불리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5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59.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60대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도 능숙하게 사용할 정도의 활용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쇼핑과 유통업체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 침체로 소비자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을 때 어번그레니족의 출연은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도 속속 나오고 있겠죠? 네, 먼저 온라인 쇼핑몰들은 재빨리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한번 본 상품을 다시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고려해서 모바일 앱에서 최근 본 상품 아이콘이 하단에 계속 보이도록 개편했다고 합니다. 또 상담원에게 쇼핑몰을 할 때 어려움을 설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고객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화면 공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들을수록 이 어번그레니족을 포함한 노년층이 쇼핑업계의 완벽한 큰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중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 인해서 이 어번그레니의 출현은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번그레니가 점차 증가하는 진짜 이유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50대 이상 980명의 고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 중년이 되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아무래도 생활에 쫓기다 보니 나이 들어 제대로 된 취미 하나 없었다는 게 참 한탄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인지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강좌에도 이 어번그레니족이 가장 많은 수강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50세 이상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이어서 적당히 일하고 좀 더 놀지 못한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0대 이상 응답자들의 후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요. 이 어번그레니족의 출연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번그레니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약 10년 후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상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가 2014년 28.1%에서 2020년에는 35.2%, 2030년에는 46.9%로 급증할 전망인데요. 반면 30대에서 50대 가구는 2014년 64.5%에서 2030년에는 47.8%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번그레니족도 점점 많아지고 그 영향력도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고령 가구 증가 추세가 국내 소비 시장의 핵심 변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사회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헌신의 대명사였던 부모님 세대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모습이 한 명의 자식으로서 또 언젠간 저도 중장년이 될 사람으로서 반갑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어번그레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내 20대 증권사의 계약직 인력 비율이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총계 상위 20대 증권사 전체 직원 3만여 명 중 계약직이 6,303명으로 20.8%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계약직 비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전체 직원 중 71.7%가 계약직인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증권업계에서 계약직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개인 능력에 따라 직장을 수시로 옮기는 증권맨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혐의를 받아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23살 대학생 전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보상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를 무릎 꿇린 뒤 유리병으로 때리는 등 1년간 20여 차례 폭행에 다치게 하는가 하면 6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졸업 후 아버지 사업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이를 미끼로 동기생을 농락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린 사람 가족들에게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인 뒤 대출에 동의하게 해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는 사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51건 신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미등록 업체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동의를 받기 어렵자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여 대출 절차에 동의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본인도 통화 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아파트 5채 중 1채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아파트 약 497만 가구 가운데 18%인 약 89만 가구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아파트값과 같거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5대 광역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같아진 아파트의 비율이 33%에 달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며 나타난 전세 품귀 현상 탓에 전세가 매매보다 훨씬 빨리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이 5%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해 202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목표 수익률을 5%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4.7%,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 5.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같은 목표 수익률을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